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매일신문 전 정치부장 이상곤 부장 모시고 정치판의 흐름 한번 세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이상곤 부장이 해줄 이야기는 안철수 트로이카 연합 선언, 이것을 갖다 우선 첫 화두로 잡으셨어요. 예. 이게 뭐예요? 무슨 얘기? 아주 바람직한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네. 안철수 대표가 네. 그동안 그 4.7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네네.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 바로 안철수 대표를 만나가지고 합당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예. 구체적으로 안을 좀 내놔라고 했는데 네. 그동안 계속 시간을 끌었는데 그럭저럭 3주네요. 그럭저럭 3주 끌었죠. 네. 그런데 한국일보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네. 국민의힘, 국민의당, 네. 심지어 윤석열 전 네. 검찰총장까지 해서 네. 트로이카가 연합을 해야 된다. 네. 힘을 합쳐야 네. 합쳐서 야권 야권 대통합과 네. 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야 네. 내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원칙적이긴 하지만 네. 그런 원론적이지만 하여튼 그 공식적으로 전격선을 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안철수 대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년 3구 대선 결코 저들이 그 쉽게 내주진 않을 테니까 그야말로 중도와 범보수가 그럼요.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그 원칙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정치판에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악마는 어디에 숨어 있다? 디테일. 자,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면서는 일반 트로이카 연합을 제안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최고위원회를 거치고 나서는 원칙 있는 통합이 중요하다. 근데 또 그러면서 기자들이 그럼 원칙 있는 통합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물어봤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딱 부러지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만 기자들이 짐작컨대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3명이죠, 의원이.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101명입니다. 예. 근데 지금 아마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대표 권한대행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이제 큰 흐름은 야, 그 뭐 3명 있는 거, 야 뭐 당대당 통합이냐, 개별 입당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합당하자 하는 입장인데 지금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원칙 있는 통합이라는 건 당대당 통합을 갖다, 즉 우리 법률적으로 말하면 신설 합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간판 내리고 국민의당도 간판 내리고 제3의 간판을 달자. 그러니까 디테일에서 원칙은 좋은데 디테일에서는 하기 어려운, 사실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이 좀 없긴 없습니다만 네. 큰 틀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 이번에 정말 전국민적인 4.7 보궐선거에서도 그 표출이 됐습니다만 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무능, 그리고 실정, 네. 이런 내로남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전 국민적인 이런 분노가 있고, 네.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위한 의지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원칙 있는 통합이라는 부분은 네. 어차피 좀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 진행되면서 하나하나 좀 맞춰 나가야 되겠죠. 네네. 지난 그 2018년인가 그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또 통합할 때도, 네. 그때도 나름대로 조금 실무 차원에서는 찌그러끄는 게 좀 있었습니다만도 당명을 정한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서 네. 상당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조정돼서 원론적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더라고요. 네네. 이번은 그때보다도 더 큰 열망이 있기 때문에 네. 양당이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조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좋아요. 그러면 저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뭐 어떤 우여곡절을 겪던 간에 뭐 통합되겠다. 일종의 뭐 희망 섞인 뭐 바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죠. 그럼 윤석열은 뭐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윤석열을 꺼집어냈으니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은 혼자잖아, 윤석열. 그리고 예. 윤석열이 그때가 내가 본격적으로 무슨 정치 개업을 선언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윤석열 어떻게 좀 정리돼야 돼요? 어쨌든 윤석열은 현재 그러니까 여권 후보를 제외하고 네. 야권의 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사람 아닙니까? 네네.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끝까지 완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건 나중에 문제고 네, 네. 추후의 문제고 네. 일단 그 야권의 대통합을 위해서는 네. 1등 주자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통합에서는 1등 주자가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고 어차피 1등 주자를 제외하고 야당이 별도로 통합을 해서 통합 전당대회나 아니면 통합 후보 선출 대회를 해서 후보를 뽑는다고 해도 결국 그때까지도 윤석열 총장이 1등이라고 하면 어차피 윤석열 총장하고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 그 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플랫폼 야권 전체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플랫폼에 윤석열이라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한번 섞어서 야권이 진짜 통합되는 모양새를 갖추어서 대선에 임하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좀 이부장 여기 좀 치지 마세요. 이 지금 뭐 약해갖고 치면요 흥분하신 건 안 치면 이 소리 쾅쾅 울려요. 자, 근데 자, 근데 우리 이제 이부장 뭐 이부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현재 촉을 가도 쫙 여의도 쪽으로 쫙 뻗어놓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당 부분 취재가 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면 자,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그 이른바 트로이카 연합이라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려요. 예. 안철수,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리고 이쪽 윤석열까지를 갖다가 다 이른바 창조적 파괴라고 하나요? 다 지운 상태에서 제3의 플랫폼을 갖다 밖에 만들어 놓고 일종 가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 하나 옮겨서 거기에서 그걸 당을 만들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전개될 거라고는 볼 수가 없고 말이죠. 예, 예. 어차피 기본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합당이라는 부분이죠. 네네. 일단 4.7 보궐선거 와중에 안철수 대표가 네. 물론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한 조금 노림수도 없었던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상당히 진정성을 갖고 내가 서울시장 되면은 합당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합당 논의가 시작이 됐는데 예. 일단은 이 합당 그런 차원에서 이 4.7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네. 내년 대선 정권 교체 열망을 담아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네. 합당이 합당이 필요하다는 그런 대의에서 진행된다고 보면 기본적으로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하는 그 전제 그 부분이 이제 플랫폼의 형태가 된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게 이제 그럴 것 같아. 내가 보면 지금 우리 이제 이상권 부장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국민의힘 101명 의원들 입장에서 야, 그뭐 3명에 있는 당, 뭐 국민의당 당이냐? 그 무슨 뭐 당대당 통하고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임기가 이제 30일까지 이달 말까지죠. 29일이면 실질적으로 이제 끝이 나는 거죠. 30일. 28일 내일하고 모레 비상대책위원회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네네.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일 지금 원내대표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 30일 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니까 네. 그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가 이제 당대표 권한 대행이 되는 것이죠. 당대표 권한 대행이 돼서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그렇게 해서 또 구성이 되면 네. 5월 말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다 복잡하다. 자, 근데 우선 하나하나 짚어보죠. 취재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원내대표로 나오면서 4명이죠. 원내대표는 현재 4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김기현, 권성동, 그다음에 김태흠, 유이동 예. 이 4명이죠. 예. 지금 그 취재해 보니까 지금 구도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로서는 뭐 4명이 이제 제각각 조금 아직 뚜렷하게 그 선두주자가 누구다 뭐 이런 이야기는 없는 모양인데 네. 현재는 전체적으로 101명 의원의 세는 아무래도 또 영남권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사선에다가 또 울산 출신이고 이러니까 영남권 의원들이 세가 많기 때문에 네. 김기현 의원이 좀 세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엔 또 권성동 의원이 또 중부권 주자로 해서 강원도죠. 네, 예. 강원도니까 중부권 주자로 해서 또 권성동 의원이 나름대로 좀 합리적이고 어떻게 옛날 말로 하면 친박 친이 뭐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자유로운 분이고 이러니까 그분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많이 높다고 해요. 선호도는 권성동 의원에게 있고 네. 세는
새는 김기현 김기현한테- 의원이 세다는 평이 그렇게 이제 주로 여의도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 이번에 원내대표는 사실상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 말 6월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스무스하게 관리하는 역할 하나 하고. 그렇죠. 5월 말 전당대회.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와중에도 또 보면 안철수와의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의 협상. 그 협상도 주도해야 또 하나는 또 보면 바깥에서 지금 마치 유성마냥 떠돌고 있는 홍준표 의원, 홍준표 전 대표의 복당 문제, 이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우선 이제 이 원내대표 결정되고 나면은 어쨌든 한 달 동안 그 어떤 일종의 비대위 체제, 권한대행 체제죠. 예, 비대위 일종의 권한대행 체제로 체제가 예. 이제 가는 가운데 전당대회. 그죠?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전당대회 또 분위기는 어때요? 내가 하나 이제 여쭤보는 이유가 있어. 하나씩 물어볼게요. 주호영 원내대표 나와요? 아니, 조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네. 2016년 20대 총선서부터 네. 내리 4연패를 해오지 않습니까? 큰 선거에서. 그래도 이번에 그러다가 이번 이제 4.7. 5번째 선거에서 4.7 보궐선거에서 이제 승리를 한 그런 그게 바로 경험이 있는 사전오기야 바로. 네. 그게 홍수안의 사전오기야. 그래요. 사전 오기를 했다, 뭐 이런 승리의 경험이 있는 지도자, 리더, 뭐 이런 그런 부분과 네.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또 뭐 영남당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지만 또 영남이라는 그런 나중 팔이 안 굵는 거 아니야? 뭐 대구 매일 출신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주호영이 말이야 저 대구 수성 가면 아니 어차피 내년 대선에서 네. 영남의 헌신을 요구를 하고 영남에서 영남의 집중적인 또 지지를 받으려고 하면 또 네. 영남의 대표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또 조영 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온건 합리적인 그런 부분에다가 또 뭐 개파 성향도 좀 없고 또 평소에도 본인은 늘 본인이 좀 통합 리더로는 좀 적임자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좀 당대표로 좀 가장 유력한 주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보면 저 아침에 저도 이제 보면 젊은 기자들한테 이거 이제 보면 이런저런 이제 취재를 많이 합니다. 의견을 묻는. 황교안 지금 전 대표는 이번에 보면 계속 꿈틀거리고 있고 이번에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뭐 그렇게 그분도 당대표로 출마를 하신대요? 아니 그 당 대표인지 대통령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 취재를 갖다 내가 지금 보면 초기만 아니 오늘 기자들이 그렇게 물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네. 그분은 뭐 당대표는 아닐 테고요. 네. 당대표는 해서 그렇게 실패를 본 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황교안 지금 전 대표는 대선을 갖다 염두에 두고 지금 보면 흔한 얘기를 몸을 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양이죠. 예. 또 하나는 보면 좀 되겠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번에 보면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에게 시장 경선에서 떨어졌죠. 나경원 이런 당 대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또 그분도 좀 그러니까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가 지금 나가야 되면 5선의 영남 지역 그렇죠. 이렇게 되지만 나경원은 아무래도 수도권의 4선의 수도권의 원외에 뭐 또 여러 가지 뭐 여자의 그러니까 뭐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또 나경원 하는 거겠죠. 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이번에 당 대표도 도전한답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네. 기자들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걸로 해가지고 좀 전에 이제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네. 서울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인데다가 여성이고 또 나름대로 또 원내대표까지도 했고 이러니까 네네. 전투력도 있고 네. 있다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출마를 하는데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데 네. 저는 몇 차례의 선거에서 연거푸 계속 나왔다가 실패를 한 데다가 그러니까 조금 저 원외라는 또 약점이. 원외라는 약점도 있고 해서 조금 애로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측면에 김웅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초선에 이제 검사 출신의 예. 이제 검사 내전의 작가이기도 하죠. 이번에 보면은 뭔가 최근에 보니 국민의힘이 4.7 보궐선거 승리를 거머쥔 다음에 어떻게 보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볼상사나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확 바뀌고 그야말로 보면 뭐
무슨 또 서병수 또 의원 같은 경우 또 보면 이번에 뭐 탄핵이 잘못됐다 뭐 이러고 저러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예 뭐 김웅 의원 같이 아주 초선 의원에서 아예 당 대표하고 오히려 보면 주호영 5선 의원이나 나경원 전 4선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불출마 선언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혁신하는 모습, 당 쇄신이라는 그런 조금 원칙적인 면에서 보면은 네. 초선 당 대표론 뭐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 저희들 말했지만 상당히 뭐 좀 의미가 있긴 한데 네. 이번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관리형이라고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네. 그리고 또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또 연대, 네. 또 그분을 영입하는 부분, 네. 뭐 이런 또 굵직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네네. 좀 무게 있고 중량감 있는 분이 당 대표로 있어야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황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뭐 이 프로를 갖다가 주호영 대표가 보시면 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보면 저는 사실 그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남당이라는 것. 앞서도 이상권 부장 이야기한 대로 영남의 헌신, TK의 헌신과 그런 것 등등이 없으면은 사실 그렇게 결집된 님 민주당에서 마치 호남의 헌신이 민주당을 갖다가 버텨주듯이 이 보수 정당에서는 영남 특히 TK의 헌신이 버텨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또 호남도 얼마나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게. 근데 선거 때는 좀 헌신하고 지지해주고 또 빠져나와서는 또 꼼물은 다 먹지 않습니까 정권? 재미는 혼자 다 봤죠. 근데 이제 그런데 보면 이 당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56명의 초선 의원들이 좀 철이 없는 탓인지 상대방이 걸어놓은 영남당 그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자꾸만 보면 우리 집 새끼는 이게 모자라요. 이게 모자라요. 자꾸 그러면 진짜 모자라게 됩니다, 사람이.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은 주호영 의원이 듣기는 좀 거부가실런지 모르겠으나 굳이 앞서 말씀하신 이번 당대표 길어봐야 5개월짜리 5개월짜리 사실상 5개월이에요. 그나마. 나머지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대통령 후보가 사실상 총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괜히 그런 프레임에 갇힐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흔한 얘기로 수도권 하도 그랬으니까 수도권 예를 들어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죠. 수도권 권영세 의원도 4선이죠. 권영세 의원이라든가 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황 대표께서는 계속 그 주장을 계속 해오셨죠. 그렇죠. 네, 나름대로 뭐 그런 주장을 계속 해오셨는데 네. 여하튼 주 대표께서 최종적으로 뭐 그런 당대표 출마하신다든지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네. 하여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요. 그런 이제 끝으로 지금 뭐 앞선 처음에 우리 이제 오늘 이야기의 화두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자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당 그리고 윤석열 트로이카 연합을 제안했단 말이에요. 예. 자 윤석열에 대해서 김종인 박사가 아주 묘한 얘기를 갖다가 제주도에서 했어요. 그러셨대요. 그것도 보니까 어쨌든 내년 대선에 나오겠다고 그야말로 절치부심하고 있는 원희룡 지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윤석열 말이야 별의 순간 가로를 갈아넣고 별의 순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윤석열 너 별의 순간 잡았어. 윤석열 5월이면 빛이 보일 거야. 윤석열 너 주변에 똥파리 많이 낄 텐데 그거 잘 정리해야 돼. 윤석열 너 나한테 가르침 청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이른바 쪽집게 과외 해줄게. 윤석열 그러나 내가 먼저 전화하진 않을 거야. 그 대신 내 전화번호는 555국에 1234 call me 555-1234 555-1234 그런데 이런 방구가 없다 보니까 윤석열 이거 말이야 지지율 사람들 괜히 지지율 얘기하는데 이거 3개월 6개월 후에 보면 허망한 걸 쓸 수도 있어. 차라리 플랜 B 준비해야 돼. 플랜 B로는 김동연이 어때? 김동연 call me 555-1234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어차피 다시 그 원희룡 지사를 통해서 이야기한 거는 뭐 여당의 대선 후보들도 자기한테 전화가 온다고 했다면서요? 진짜 내가 그 보고 난 기절했다.
박근혜 밑에 있다가 또 문재인 밑에 가서 또 하고 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문재인 물먹인 다음에 지금 여권에 유력한 후보라 그러면 누가 있어요? 정세균, 이낙연 누가 있노 또? 또 지금 이제 이재명 또 안 올라가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친문 후보가 될 만한 사람들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추미애, 김두관 6명 중에 한 명이에요. 자, 아니 황 대표님 이야기하는 김부겸. 김부겸. 자, 7사람. 자, 7사람 중에 누가 김종인 박사에게 전화하셨습니까? 그거 밝힙시다. 자, 근데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던데. 네. 근데 어차피 이번에 다시 만약 그 말씀대로 여당 후보하고 내년 대선을 같이 하신다고 하면 그건 참 무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아무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이제 연락이 오기를 지금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오니까 이제 자꾸 조급증을 내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벌써 미리 전에 3월 4일 그만두시고 나오고 난 이후에도 3월 달과 4월 달은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일단 지금은 윤 총장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네. 아무래도 이제 3월, 4월 이제 4월도 다 끝났으니까. 네, 네. 어떻게 윤 총장이 필요가 있으면 또 연락을 하실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자꾸 그렇게 최근 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우리 이상권 부장과 이제 보면 여의도의 흐름을 갖다 짚어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쭉 이야기하다 보니 처음에 이제 안철수 트로이카 연합 제안부터 얘기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과연 누가 여권의 어느 대선 후보가 김종인에게 전화했는가. 두 번째, 지금 흐름은 윤석열의 시간표대로 사실 진행되고 있다. 맞습니다. 마치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안철수의 시간표대로 진행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난해 12월 20일 안철수가 처음 나 대선 출마 안 할 거야. 그리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뛸게. 라는 12월 20일. 참고로 12월 20일은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계속 보면 김종인 박사 만나서 계속 뭐 플랫폼을 열어달라, 뭐 공개 플랫폼을 열어달라, 금태섭과 단일화, 그다음에 안철수와 단일화, 오세훈과 단일화. 이게 보면 안철수의 시간표대로 흘러서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의 시간표, 앞서 말씀하신 대로 3월 4일 검찰총장을 그만두면서도 3월 4월은 조금 몸도 추스르고 생각도 가다듬는 기간. 5월. 그러니까 그랬잖아, 김종인 씨가. 5월이면 빛이 보인다며. 근데 아직 5월도 안 왔는데 빛이 보인다 그렇게 말했고 군불 떼놓고 이제 와서는 지지율은 허망한 것이요. 김동연이가 더 비칠 수가 있어. 자, 윤석열, 너는 별의 순간 이제 별이 사라지고 있어. 일종의 이러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이상권 부장과 함께한 이상권의 흐름 한번 꽉 잡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